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기근 속에서 요셉의 탁월한 기근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지혜로운 양곡 정책을 실시하고 새로운 토지법과 조세제도를 확립하여 애굽의 왕권을 강화함은 물론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이중 효과를 거두었다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정책으로 인하여 이제 애굽의 모든 땅은 국유화되었고 누구든 경작하겠다고 하면 5분의 1의 지대를 내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땅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토지가 소수의 손에 집중되고 사유화되는 과정에서 가난과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이는 오늘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토지 정책은 참으로 획기적인 것입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며 이스라엘에게는 토지 사용권을 준다고 선언하십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이를 생각하면 이와 같은 토지법을 애굽에서 먼저 시행한 셈인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토지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본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땅이 바로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왕 이외는 모두 동등하다는 것이고 왕은 일상에서 볼 일이 없으니 사실 모두가 평등해진 셈입니다. 비록 땅은 없어졌지만 누구든 원하면 5분의 1의 사용료를 내고 경작할 땅을 얻을 수 있었으니 실제로 백성들의 삶은 더 나아졌을 것입니다. 이 역할을 요셉이 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표면적으로는 식량 회복의 이야기지만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방식, 하나님의 통치와 사람의 생존 전략,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구속사적 여정에서 이집트라는 배경을 통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에서 14절은 애굽 땅과 가나안 전체가 기근으로 인하여 식량이 소진되고 요셉은 곡식을 팔아 애굽과 가나안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여 바로에게 가져가는 내용입니다. 이는 요셉이 단지 총리가 아닌 하나님의 도구로서 기근을 해결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한다고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말하는 돈의 히브리어 케세프는 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은이 화폐로 통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돈을 거두어 들이고 해서 거두고는 단순히 모으다란 의미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강제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지 정당한 상행위의 결과로 근동지방의 모든 돈이 애굽 왕실로 들어왔음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0절은 경제적 재편성, 즉 곡물의 관리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셉이 돈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곡식과 가축을 바꾸고 가축까지 떨어진 백성들에게는 토지까지 곡식과 바꾸게 하여 결국 모든 가축과 토지가 국가 소유로 전환되는 내용입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 경제적 조치가 아니라 이집트 사회 구조의 재편을 통해 왕권이 강화되어 중앙 집권적 통치 체계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역사적 무대로 정착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모든 소유권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암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15절에서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의 의미는 당신의 면전에서입니다. 즉 애굽 백성들은 총리인 요셉에게 와서 이제 돈도 다 떨어졌으니 도와주지 않는다면 요셉이 보는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로써 자신들의 다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백성들에게 가축과 곡식을 바꾸라고 제안한 것은 가혹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국가적인 재난에 대처하는 아주 현명한 정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근이 심한 상태가 계속되면 백성들은 자신들이 기르는 가축을 잡아먹을 것이며 이는 기근이 끝난 후에는 농업에 절대 필요한 가축의 노동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사태를 미리 내다보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축과 바꾼 곡식도 떨어지자 백성들은 그들의 토지를 바로에게 바치고 종으로 살기를 자처합니다. 결국 애굽의 모든 토지는 국유화가 된 것입니다. 즉 7년 대기근과 요셉의 사려, 깊고 현명한 정책의 결과로 원래부터 강력하였던 바로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토지가 일부 귀족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구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애굽의 토지는 과거에 비해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발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의 정책이 무자비해 보이고 기근을 이용해서 애굽 왕실로 권력을 집중시키려는 왕실 중심의 정책으로 보이지만 요셉은 궁극적으로 토지의 재분배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유익이 돌아가게 하려 했다는 것을 본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는 애굽 백성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 종이 되거나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여 모든 토지는 바로의 것이 되고 백성은 땅에 대해 종속적 위치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21절을 보면 요셉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토지 개혁에 이어 일대 거주 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요셉이 곡식을 저장하였던 성 근처로 백성들을 이주시켰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식량을 구하기 위한 백성들의 이동 거리를 줄임으로써 불필요한 식량의 낭비를 없애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국가 경제를 재편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단행된 대개혁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요셉은 대개혁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탁월한 정치가요, 행정가였다고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서의 1차적인 독자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의 선조가 이렇게나 애굽에서 큰 공적을 세웠다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요셉이 제사장의 토지를 제외한 이유는 이들은 애굽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방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애굽은 재정일치 사회였고 이들은 종교인인 동시에 애굽의 고관으로서 바로로부터 후한 대우를 받고 있었으므로 구태여 토지를 팔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이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 준 것은 왕실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제사장 계층을 그대로 보존하여 일반 서민들의 거주지에 흩어지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또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고유한 여호와 신앙에 그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내어놓은 5분의 1의 세금 정책은 아주 관대한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백성들이 자진해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요셉의 선정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요셉이 만든 토지 세법은 오래 유지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발견된 문헌에도 왕과 제사장 그리고 전사들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면 요셉의 토지 정책이 장기간 시행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는 기근과 그에 대한 정치, 경제적 반응의 이야기지만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현실 세계의 사건들을 통해 전개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시며 역사적, 제도적 수단을 사용하여 민족을 보호하고 결국 언약의 성취를 향해 인도하신다는 것을 본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은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구속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독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